전에는 부정적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정적분 이야기를 할 건데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는 뭐냐면 요 기호부터 보자고요. 여기 조그맣게 A라고 써 있고 여기 조그맣게 B라고 써 있는데 요 A하고 B가 부정적분 할 때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적분이라는 곳에 와서 보면 요 A랑 B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름이 이제 요 녀석은 아래 끝, 얘를 위 끝 그래요. 끝 값인데 요게 밑에 있으니까 이제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부르고 요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간, 적분 구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정적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사실은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 처음부터 같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같은 기호를 쓰게 되긴 했는데 이 정적분의 내용을 먼저 좀 보자면 정의가 뭔지를 보시면 일단 fx가 연속이어야 되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을 때 이 인테그랄 이렇게 읽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것이 정적분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약간 억지거든요. 이게 원래는 실제 정적분의 정의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그게 맞는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거를 설명할 수 없어서 사실은 정의라기보다 이것의 계산 방법이 이거인데 이것을 정의라고 그냥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정적분이라는 건 이제 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생겼는데 부정적분하고 다른 건 적분 구간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 거고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이 녀석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정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피적분 함수 fx의 부정적분 그 중에 하나를 대문자 fx라고 보면 이 대문자 fx에다가 보통 아래 끝, 위 끝을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쓰거든요. 얘를 계산할 때는 위에 끝을 집어넣은 거에서 아래 끝 집어넣은 걸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적분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정적분 중에서 적분상수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 고려하지 않냐면 어차피 뺄 거잖아. 그죠? 똑같이 생긴 적분상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고려 안 하셔도 되고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에다가 위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둘이 빼서 값을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책에도 보시면 그 바로 옆에 페이지에 141페이지에 보면 이례적으로 설명이 쭉 길게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좀 어렵다기보다 얘가 정적분의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당장 저 내용을 다 설명하긴 그렇고 거기서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하자면 요 녀석이 나타내는 게 지금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딱 얘기할 거예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저 식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기하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x축이 이렇게 있고요. fx 뭐 이렇게 생겨먹은 곡선이 있고요. 여기 x는 a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여기 x는 b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x축, y는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진 요 부분의 넓이가 이 정적분의 값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되게 복잡하게 생긴 방법으로 이 넓이를 구하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아주 잘게 쪼개요. 지금 얘는 뭐 다행히 여기가 이게 선분이고 위에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얘를 아주 잘게 자르면 길다랗게 생긴 수수깡 모양의 이 도형이 만들어질 텐데 물론 그거 하나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엄밀히 따지면 세로로 이렇게 잘랐을 때 왼쪽 오른쪽이랑 밑에 뼈는 직선이지만 이 위에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약간 둥그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그냥 퉁쳐서 커다란 네모 혹은 작은 네모라고 길다란 수수깡 모양의 넓이를 그냥 여러 개 더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최초의 아이디어는 그거였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을 다 지금 와서 이야기는 좀 그렇고
이런 건 알고 있죠? 점을 여러 개 찍어서 이으면 선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선을 여러 개 그어서 따닥따닥 그으면 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내가 분필은 어쨌든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선이니까 이렇게 선을 세로로 싹 그어서 얘를 색을 칠한다고 보는 거야. 그럼 그 선분의 두께들, 선분 자체 넓이가 있을 거잖아요. 아주 얇은 넓이. 그 각각의 넓이들을 다 더해서 이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데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와 완전히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가 얘를 나타내게 된 것이고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기호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얘기했죠.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A에서부터 B까지고요. 이 앞에 인테그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인테그랄은 부정적분할 때도 얘기했지만 S라는 알파벳을 늘어뜨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S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시그마, 썸 이런 거 할 때 S잖아요. 뭘 더하는 거냐면 A에서부터 B까지 X란 녀석이 변해가는 건데 그 동안에 fx랑 dx의 곱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A랑 B 사이에 어딘가에 X가 있다고 보면 fx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요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dx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거 미분할 때 했던 건데 델타 x분의 델타 y 얘를 가깝게 가져가면 dx분의 dy 되는 거잖아. dx라는 건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거든요. A에서부터 B까지 x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동안에 아주 작은 변화량. 제가 아까 설명한 거로 따지자면 분필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 선분의 두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요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요 선분의 두께를 의미하는 거야. 선분의 두께. 그러니까 요 노란색으로 제가 네모치고 있는 요 녀석 있죠.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실제로 요 선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고 그 x가 A에서부터 B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선분들을 다 더한다고. 그래서 인테그랄의 기호가 S자를 늘어뜨린 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아주 잘게 썰어서 그 선분들의 넓이들을 다 더할 거다. 수수깡 같은 부분들의 넓이를 더할 거다.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정적분이 나타내는 건 이 부분의 넓이 y는 fx,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뒤에 가서 몇 가지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걸 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하나만 또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x축 위에 있는 녀석이면 정적분 값 자체가 그냥 바로 넓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야. 여기를 똑같이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그럼 그 사이에 a와 b 사이 어딘가에 x가 있을 텐데 이 x 가지고 fx라는 녀석을 찾으면 이때는 y좌표가 음수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시면 얘는 음의 값이 나와요. 음수가 나온다고. fx는 음수잖아. dx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계속 양수거든요. 이거 음수고 이거 양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 자체는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면 정적분 값이랑 넓이가 완전히 똑같고 x축 밑에 있는 거면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기호가 나타내는 건 그림상에서 보면 넓이다라는 건 지금 당장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새로운 기호니까 저 기호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A까지 fx, dx예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래끝이랑 윗끝이랑 같아지는 거. 아래끝, 윗끝이 같아지면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에요. 무조건.
피적분 함수가 누가 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이야. 왜냐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뭐 책에서 이야기한 정의.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넣고 아랫끝 넣고 둘이 빼는 건데 윗끝 아랫끝이 둘이 똑같으면 똑같은 숫자 빼는 거잖아요. 그죠? 음수냐 양수냐를 떠나서 당연히 0이라는 값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고 그림상으로 봐도 그래요. A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이기 때문에 면적이 없죠. 그냥 선 하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랫끝 윗끝이 같아지면 0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A에서부터 B까지 fx dx하고 B에서부터 A까지 fx dx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볼 텐데 둘이 뭐가 다르냐면 아랫끝이랑 윗끝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죠? 차이는 뭐냐면 부호가 다르다. 얘는 윗끝에서 아랫끝을 뺀 게 FB에서 FA를 빼는 거고 얘는 윗끝에서 아랫끝을 빼는 게 이렇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둘이 비교해보면 어때요? 부호만 서로 반대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통째로 달아주면 둘이 똑같아지는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랫끝이랑 윗끝이 자리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가보면 이거 실수배 할 때 나오는 건데 A에서부터 B까지 K 곱하기 fx dx 이 K라는 건 X랑 상관없는 어떤 숫자거든요. 요 녀석은 인테그랄 밖으로 뽑아내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적분의 성질이 아니라 부정적분의 성질이잖아. 그죠? A, B가 없는 적분 구간이 없는 부정적분의 경우에도 인테그랄 밖으로 K라는 숫자 밖으로 던질 수 있었거든. 그죠?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거고요. 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얘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B에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 dx 이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마이너스도 어쨌든 실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적분 구간이라는 A, B 때문에 생겨나는 또 아주 중요한 성질 여러분의 그 뭐지? 산수를 도와줄 만한 몇 가지 성질들을 보자면 첫 번째는 이건데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녀석이 있고 B에서부터 C까지 fx dx라고 한 녀석이 있대요. 얘는 A에서부터 C까지 fx dx 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적분 구간이 A에서 B, B에서 C로 연결되어 있죠. 안에 들어있는 피적분 함수가 fx, fx로 둘이 똑같은 거예요. 피적분 함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으면 적분 구간을 유심히 보세요. 적분 구간이 A에서 B, B에서 C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A에서 C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증명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이 녀석이 대문자 FB에서 대문자 FA를 빼는 거고 얘는 FC에서 FB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FB가 알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남는 게 FC에서 FA를 빼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죠? 이게 우리가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봐도 A에서 B까지 넓이 구하는 거고 B에서 C까지 넓이 구하는 거고 둘이 더하는 거니까 그냥 A에서 C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오해는 뭐냐면 B가 왠지 A랑 C 사이에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B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1에서부터 10까지 하고 10에서부터 3까지 그럼 그냥 1에서부터 3까지가 남는 거예요. 이 가운데 껴있는 숫자가 꼭 A, C 사이에 B가 있어야 될 필요 없다고. 아까 봐서 알지만 F10에서 F1 빼는 거고 F3에서 F10 빼는 거라서 F10이 알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피적분 함수가 똑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볼 거냐면 적분 구간이 똑같은 경우인데 이건 부정적분 할 때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분에서도 피적분 함수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었죠. 물론 따로 되어 있는 걸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고 적분 구간은 똑같이 따라가야겠죠. 반대로 적분 구간이 똑같이 생긴 녀석이면
피적분 함수를 미리 계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적분하셔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얘나 얘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답은 찾을 수 있지. 근데 이 정적분 해보시면 알지만 숫자가 좀 더럽거든요. 산수하기에. 그래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산수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테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몇 쪽이야 이거? 여기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섞여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 한번 지울까요? 보시면 책에 있는 것만 빨리 다시 보면 첫 번째로 정적분의 성질은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정적분의 값은 0이고요. 아래끝 윗끝 자리가 바뀌면 마이너스 t가 나갈 거고 여기 요거 3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fx dx고 ft dt거든요. 적분 변수 바뀌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산수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부정적분 찾아서 b 넣고 a 넣고 빼는 거야. 부정적분 찾아서 b 넣고 a 넣고 빼는 거라고. 이게 x든 t든 y든 k든 상관없다고요. 그죠? 어차피 산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4번에 실수 배하는 거 당연히 인테그랄 밖으로 뽑아낼 수 있고 5번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고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도 합칠 수 있어요.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적분 구간이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6번은 피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적분 구간이 연결되어 있다.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줄 만한 녀석들이에요. 조금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연습 몇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바로 앞에 페이지에 274번 정적분 구하세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74번이에요. 1번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0에서 1까지 4x 세제곱 dx거든요. 손으로 써볼까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이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4x 세제곱의 부정적분 누가 될 거냐면 x 4제곱 될 거예요. 적분 상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빼서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1의 4제곱에서 0의 4제곱을 빼는 거니까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2번도 해보면 1에서부터 3까지 2x 더하기 6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일단 요것의 부정적분부터 x제곱 더하기 6x입니다. 여기에 3 넣은 거, 1 넣은 거 두 개 찾아서 빼시면 되고요. 3부터 넣어보면 9에다가 18 더할 거예요. 그리고 1 넣으면 1 더하기 6입니다. 이거를 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20이다. 뭐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죠? 근데 요거 산수할 때요. 하나만 팁을 좀 드리자면 세 번째 거 3번 가지고 1에서 3까지 6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dx 이렇게 생겼는데 계산은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정적분 찾아보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1에서 3까지거든요. 계산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여러분 산수 편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동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자를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자고 있으면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첫 번째 나온 대표 문제들이니까 부정적분 자체가 까다롭지 않게 생겼는데 부정적분 해봐서 알지만 앞에 개수들이 이렇게 정수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막 3분의 1, 막 4분의 1 이런 거 붙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순서대로 숫자 다 넣어서 하려면 통분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약간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이 식 전체에다가 3 넣고 이 식 전체에다 1 넣어서 원래는 빼는 건데 이걸 다 따로 생각할 거예요. 즉 요거 먼저 생각해 보면 3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빼서 2를 곱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가지고 계산할 거고 3의 1제곱에서 1의 1제곱을 빼서 계산할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뭐 한 건지 이해되시죠? 3을 다 때려 넣은 거에서 1을 다 때려 넣은 걸 빼도 되는데 이거 먼저 그 다음 이거 순서대로 따로 할 거라는 거야. 말했지만 이 앞에 개수가 2가 아니라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들러붙었을 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통분을 좀 덜 하게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면 산수가 조금 더 편해지니까 그래서 다 따로따로 계산하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4번인데 요거 4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거 지금 피적분함수의 곱하기로 연결된 거예요. 그죠? 부정적분 할 때 했지만 얘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전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곱적분이란 건 없으니까 전개하고 나서 부정적분 하시고 1 넣고 0 넣고 빼보시면 되고요. 적분상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처럼 한쪽 끝이 0이면 산수하기가 조금 편하죠. 아래 끝 넣어서 빼는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 어차피 0 넣으면 0이니까. 그죠? 한쪽 끝이 1이면 어때요? 그냥 개수들만 다 쳐다보면 되죠. 1 쭉 대입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적분 구간이 0이거나 1이 들어있으면 조금 할만해요. 근데 그런 숫자들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수를 좀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귀찮지만. 바로 뒤에 거도 가볼까요? 요거는 276번 첫 번째 거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적분하려는데 적분 구간 보니까 뭐야? 2에서 2예요. 뭐다? 빵이다. 부정적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래 끝, 윗끝 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무조건 빵이라고요. 그죠? 이거 뒤에 가서도 또 필요한 내용이니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이게 1에서 0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마음이 불편한 거니까. 계산을 해보자면 그래? 마이너스 뗄까요 그냥? 0에서부터 1까지 8x 더하기 4dx. 우리 보통은 아래 끝이 작은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왠지 좀 손에 익숙해지죠. 왜?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2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도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게 약간 인수분해가 잘 되잖아요. 음수면 막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 만들듯이 얘도 아래 끝이 좀 작게 만드는 게 조금 편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계산을 마저 해보면 요거 8x 더하기 4의 부정적분은 4x제곱 더하기 4x고요. 여기에 1 넣고 0 넣은 거에서 이제 마이너스만 딱 달아주시면 되겠죠. 한쪽 끝이 1이니까 개수들 합치시면 8이고요. 한쪽 끝 빵이니까 빵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산수가 되겠죠. 밑에 거 볼까요? 278번. 그냥 생짜 따로따로 하셔도 되는데 뭐 하라고 나온 건지 눈치를 채야 돼. 1번 보니까 어때요? 1에서부터 3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dx 빼기 1에서 3까지 2x dx예요. 뭐 하라는 이야기야? 적분 구간이 똑같아요. 그죠? 둘 다 1에서 3까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피적분함수부터 합치라 그 얘기죠. 어떻게 합쳐질 거냐면 1에서부터 3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에서 2x를 빼가지고 dx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피적분함수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1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계산해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에다가 1에서 3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하자고? 3분의 1에 3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빼고 3에서 1 빼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건 0에서 1까지 x세제곱 더하기 1이고 1에서 2까지 x세제곱 더하기 1이에요. 피적분함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죠. 둘 다 x세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리고 나서 적분과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예요. 그럼 얘는 뭐 하라는 이야기다? 한꺼번에 연결해서 0에서부터 2까지 x세제곱 더하기 1 dx 요거 계산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요거 산수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좀 해보시고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앞에 건 1에서 2까지고 뒤에 건 2에서 1까지예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지. 1에서부터 2까지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dx.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 끝이랑 위 끝 자리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내면 1에서부터 2까지로 바꿀 수 있고 적분 변수도 헷갈리니까 x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1에서 2까지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뒤로 하는 건 산수니까 연습은 직접 해보시고요. 좀 중요한 녀석인데 이거요. 어렵진 않고요. 중요하기만 해요. 보시면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죠.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사실은 뻔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해 볼 필요 없지만 1 집어넣어 보면 둘 다 4라고 나오니까 연속이에요. 맨 앞에 우리 정적분의 정의할 때 나왔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녀석이어야 정적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연속인 녀석이 맞다고. 그러니까 정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0에서 3까지 fx dx 하라고 했는데 이 fx라는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0에서부터 3까지라는 녀석을 어떻게 쪼개야겠어? 0에서부터 1까지랑 1에서부터 2까지로 쪼개서 아니 3까지지. 1에서부터 3까지로 쪼개서 계산해야 될 거예요. 그죠?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적분해야 될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되시는 말인지? 그래서 식을 마저 써보면 0에서부터 1까지는 3x제곱 더하기 1을 정적분하셔야 되고 1에서부터 3까지는 4x 세제곱을 정적분하셔야겠죠. 그죠? 왜 1에서 나누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따로따로 산수하시면 되고 여기서 더 이상 간단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피적분 함수가 둘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하나로 찾을 수 없어요. 그죠? 적분 구간이 연결돼 있어도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뭘 꼼수를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따로따로 계산하실 수밖에 없고요. 밑에 가서 어디 갔어?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 이거예요. 282번.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이제 요거 넓이하러 가면 엄청 많이 보게 될 녀석이거든요. 절대값 붙어 있는 녀석 정적분하는 거. 근데 이건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부정적분할 때 그런 거 안 했잖아. 그지? 절대값 씌워진 녀석의 정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절대값을 뜯어내셔야 되고 절대값을 뜯어내겠다는 건 이런 얘기야. 이 절대값 x-1이라는 녀석을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식을 따로따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예제랑 똑같은 거지. 1보다 작으면 이거고 1보다 크면 이거래. 그럼 0에서 3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0에서 1까지는 요걸로 정적분하면 되고 1에서 3까지는 요걸로 정적분하면 되고 뭐 피적분 함수 다르게 생겼으니까 각자 따로따로 적분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에 x제곱 마이너스 x란 녀석은 부호 살펴볼 건데 어차피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1에서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는 그림 그려보면 금방 티나는데 x축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올 텐데 얘는 위로 볼록 튀어 올라간다고. 얘는 또 그냥 갈 거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적분 구간이 0에서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라고 생각해 보면 0에서 1까지는 뒤집어져 올라간 거고 1에서 2까지는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를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0에서 1까지는 이거 적분하시고 1에서 2까지는 이거 적분하시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뒤에 가서도 엄청 많이 보게 될 녀석이니까 절대값 가지고 구분을 잘 해보시고요.
두 번째 와서 여러 가지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산수만 하자고 나온 건 아니니까 여기 가서 몇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 산수를 도와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짝함수와 홀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죠. 애초에 정적분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누구냐면 짝함수라고 우리 부르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에요. 우리가 홀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뭐 옛날 말로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도 불렀는데 이 짝함수, 홀함수 나오는 거에서는 뭘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자, 손도 좀 쓰고 갈까요? 그림을 따서 봅시다. 이 그림은 가져가야겠어. 자, 우리가 짝함수라고 부르는 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y축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고요. 옛날 말로 우함수 이렇게 불렀고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누구였냐면 f-x가 fx랑 같아요입니다. 그죠?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적분 구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a에서부터 a까지래요. 아래 끝과 윗 끝이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아요. 이게 나타내는 그림이 지금 저기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fx 있고 x는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요. 이거 극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분 구간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y축 기준으로 잘랐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넓이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a에서부터 0까지 정적분한 거나 0에서 a까지 정적분한 거나 둘이 똑같을 거라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0에서부터 a까지만 정적분을 한 다음에 이걸 2배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정적분 계산하는 거 얘기할 때 잠깐 했지만 한쪽 끝이 0이면 산수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니까 -a에서부터 a까지 그런데 피적분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즉 차수가 다 짝수만 남아있어. 그러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냥 2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홀함수 같은 경우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고요. 옛날 말로 기함수 이렇게 불렀고 역시나 중요한 관계식 누구냐면 f-x가 -fx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거인데 그림에서 보세요. -a에서부터 a까지 갈 건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 자체는 -a에서부터 0까지랑 0에서부터 a까지랑 넓이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x축 밑에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x축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넓이는 똑같지만 정적분을 했을 때 부호가 반대예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라면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될 거고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양수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그냥 0이다 그 얘기예요. 차수가 홀수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면 적분 구간에 절대값이 적분 구간 아래끝 윗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피적분 함수가 홀수차로만 있어. 그러면 무조건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는 완전히 y축 대칭인 녀석이거나 완전히 원점 대칭인 녀석을 그렇게 자주 보지 않거든요. 섞여 있을 거라는 거야. 차수가 막 짝수 차이는 애도 있고 홀수 차이는 애도 섞여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어도 당연히 이것들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적분 구간이야. 아래끝 윗끝에 절대값 같고 부호가 반대면 이걸 무조건 갖다 쓰는 거고요. 보면 이런 건데 -3에서부터 3까지 뭐 하죠? 5x 4제곱 -7x 세제곱 더하기 뭐 해야 되냐?
3x제곱 너무 티나나? 3x제곱은 빼버릴까요? 3x 더하기 1 dx 뭐 이거 하세요거든요. 그럼 지금 이 피적분함수 보시면 짝수 차이내도 있고 홀수 차이내도 있고 그래요. 참고로 상수항은 짝수차 취급하는 거예요. 0차이기도 하고 y축 대칭이니까 상수함수는. 어쨌든 그래서 홀수 차이내도 있고 짝수 차이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건 우리 아까 정적분의 성질할 때 했지만 내 마음대로 식을 쪼개서 쓰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어차피 fx랑 gx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항들을 다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두 개를 분류한 거냐면 짝수 차이 애들끼리 모으는 거고 홀수 차이 애들끼리 모으는 거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계산하면 0으로 사라질 녀석들이거든.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 한 다음에 이것을 2배 할 거라고요. 그죠? 이걸 생짜 다 계산하는 것보단 당연히 얘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지? 적분 구간 유심히 보시고 부호만 반대야? 그렇다면 홀수 차이 내는 미리 지우셔도 돼요. 어차피 얘네들 따로 뽑아내서 0으로 버릴 거잖아. 홀수 차이 내들은 미리 지우시고 짝수차만 있다고 생각하고 0에서부터 적분해서 2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 그림을 이해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 외계어처럼 들리겠지만 알고 계셔야 여러분 산수가 편해지고요. 뭐 여기 예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보시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엄청 많이 있지만 홀수차는 다 지우고 짝수차만 가지고 그냥 정적분 하시는 거니까 금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주기함수인데 이 주기함수도요. 뭐 여러분의 산수를 좀 도와주는 녀석이긴 하지만 사실 주기함수의 경우엔 산수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질을 안 쓰시면 풀기 힘들어요. 우리 이거 주로 상학함수 할 때 했던 거죠. 주기함수 성질 관계식 뭐였냐면 fx 더하기 a랑 fx랑 같아요입니다. 주기가 a인 주기함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행이동 했는데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a만큼 반복되니까. 그지?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만약에 0에서부터 a까지 fx dx 한 게 뭐 b래. 그러면 0에서부터 2a까지 fx dx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2b가 될 거다라는 거야. 왜냐면 0에서부터 a가 주기인데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했다는 건 한 주기를 정적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적분이라는 건 애초에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0에서부터 a까지랑 a에서부터 2a까지로 쪼개면 둘이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0에서부터 a까지의 그래프나 a에서 2a까지의 그래프나 한 주기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나 뭐 a에서부터 2a까지나 0에서부터 a까지나 똑같이 생겼을 거라서 두 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한 주기에 해당하는 정적분값 찾아가지고 2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마이너스 a에서부터 3a까지 fx dx 할 거야. 그럼 얘는 몇 주기 돌아간 거예요? 4주기 돌아간 거예요. 뭐 될 거라고? 4b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심지어 이거 출발이 0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든요. 1에서부터 a 더하기 1까지 fx dx 할 거야. 이게 얼마겠어요? 당연히 b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기라는 건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잖아. 이 그림 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잘랐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주기인데 요만큼 뒤로 밀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간격 밀어가지고 여기까지라고 봐도 똑같이 한 주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냥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찾아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몇 주기를 돌아갔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3이야.
얘는 얼마일 거라고? 3b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3에서 3a 빼기 3이야.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면 3a잖아요. 세 주기 돌아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 주기의 정적분 값에다가 3배 해서 그냥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출발이 어디냐, 도착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격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기함수는 볼 때마다 어려우니까 요거는 하나 풀고 갑시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에서부터 8까지를 한번 구해보세요인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저렇게 생겼고요. 나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게 한 주기잖아요. 그죠? 그거만 딱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실 그릴 필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여기를 1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선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그럼 요게 한 주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겼다고? 1에서부터 3까지도 그림이 똑같이 생겼고요. 3에서부터 5까지도 그림이 똑같이 생겼고요. 5에서부터 7까지도 똑같이 생겼고 7에서부터 9까지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 뒤로 영원히, 이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이 생긴 그림이 반복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뭐 물어봤다고? 2에서부터 8까지 정적분 하라 그랬다고. 그럼 뭐 식을 찾아서 할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거다?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을 구할 거다. 몇 주기 돌아간 거예요? 하나, 둘, 세 주기 돌아간 거네요. 그죠? 2에서 8이면 6 차이 나는 거잖아. 한 주기가 2였으니까 요거는 세 주기 돌아간 거라고요. 그래서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2에서부터 8까지 fx dx는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의 3배와 똑같다.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굳이 정한 이유는 문제에서 주기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식을 줬으니까.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제곱 dx 할 거고 적분 구간이 하필 마이너스 1에서 1이야. 부호만 반대잖아요. 피적분함수 유심히 보니까 어때요? 짝수차만 있네요. 그럼 이거 어쩔 거라고요? 0에서부터 1까지만 정적분해서 2배 할 거라고요. 오케이? 앞에 3이 있었으니까 이제 2배해서 6이 됐겠죠. 이 적분 구간이 한쪽이 0이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계산 완료를 해보면 x 3분의 1 x 세제곱 0에서부터 1까지 6 1 빼기 3분의 1 이니까 4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함수라는 성질을 알고 계시면 몇 주기 돌아갔느냐 가지고 정적분의 값을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음이 좀 많겠는데 몇 시야? 1